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모순을 가진 기업이죠. 인탑스에 대한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던 전통 제조업체인데 이제는 로봇 전문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인탑스는 이 주력 사업의 급격한 쇠퇴라는 현실을 딛고 로봇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아서 성공적으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오늘 치열한 지적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업의 극심한 저평가와 아주 견고한 재무 상태, 이게 이제 로봇 사업의 잠재력과 결합해서 보기 드문 지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미래의 장밋빛 청사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가려진 현재의 구조적 위험이 너무나도 크다고 보고요. 주력 사업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다는 이 명백한 현실 앞에서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신사업에 모든 걸 거는 건 위험천만한 도박일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탑스는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주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이 기업을 청산 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 즉 PBR 0.48배라는 마치 곧 문 닫을 회사처럼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 14%대, 사실상 무차입 경영 상태거든요. 철옹성 같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극단적인 괴리가 투자의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견고한 재무 상태는 단순한 방어막이 아니고요, 로봇이라는 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무적 리스크 없이 과감한 M&A나 설비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실탄이 이미 확보된 셈이죠. 그리고 로봇 사업, 이게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자료에서 명확히 보여주듯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 그리고 미국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독점 생산하는 핵심 파트너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특히 보핏은 완전히 새로운 소비자 시장을 열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고요. 즉, 인탑스는 망가진 스마트폰 부품사라는 낡은 껍데기 안에 미래 로봇 생산 기지라는 보물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부진한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될 대로 반영돼서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입니다. 말씀하신 그 숨겨진 보물이라는 표현이 바로 제가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그 보물이 진짜인지 아니면 빛 좋은 개살구일지 확인되기도 전에 회사의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냉정하게 지금의 성적표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료에 따르면 매출은 소폭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8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0.62%? 이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비용 문제가 아니라 주력 사업의 수익 구조 자체가 완전히 붕괴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치 함정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PBR이 0.48배로 낮다. 겉보긴 굉장히 매력적인 할인 딱지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마치 아주 싸게 나온 멋진 빈티지 자동차 같아요. 보기엔 근사하지만 막상 사려고 보니 엔진은 망가져 있고 부품은 단종돼서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차고에 세워둬야 할지 모르는 그런 차 말입니다. 자산은 있는데 그 자산으로 가치를 창출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 인탑스의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3.33%에 불과하다는 점이 바로 이 망가진 엔진을 증명합니다. 주주돈을 가지고 시중금리보다도 못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익이 붕괴하면서 PER은 44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산 대비로는 싼데 이익 대비로는 터무니없이 비싼 이런 기이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매출 비중도 미미하고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로봇 사업 하나만 믿고 베팅하는 건 그 빈티지카가 언젠가 한 해를 날 것이라고 믿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PBR 0.48배가 기회인가 함정인가? 저는 이게 명백한 기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가치 함정이라는 건 자산이 계속해서 훼손되거나 수익 창출 능력을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인탑스의 자산은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 14%라는 극도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 덕분에 훼손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이상적인 대상이 될 수 있죠. 자산은 이렇게 많은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로봇 사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그 관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지점에서 문제를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산의 양이 아니라 자산의 생산성 아니겠습니까? ROE 3.33%라는 수치는 그 많은 자산을 가지고도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단순히 PBR이 낮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주가를 올려주는 정책은 아닐 겁니다. 기업 스스로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인탑스는 현재 그 증명에 실패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주력 사업에서는요. 그 낮은 ROE는 과거의 유물,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 사업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봅니다. 시장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움직이니까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6만 주 이상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견인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단순히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들어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인탑스의 미래, 즉 로봇 사업의 성장성을 보고 베팅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우리는 로봇 사업을 두 갈래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베어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은 이미 식당 같은 서비스업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현재 시장입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삼성의 보핏입니다. 소비자용 웨어러블 로봇, 이 엑소스트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은 블루오션이거든요. 인탑스가 이 제품의 독점 생산 파트너라는 건 단순히 부품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의 탄생과 성장을 함께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점진적 성장이 아니라 비선형적, 그러니까 폭발적 성장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파트너라는 사실하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이익으로 연결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보핏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시제품 단계입니다. 양산까지 얼마나 걸릴지, 시장 반응은 어떨지, 생산 단가는 얼마가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베어로보틱스 역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이 서빙 로봇 시장에서 얼마나 큰 파일을 차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신사업이 본격적인 이익을 내기까지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설비 투자, 연구 개발비는 계속해서 지출될 텐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로봇이라는 열매를 맺기도 전에 기존 사업의 출혈이 너무 심해서 회사가 버티지 못할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출혈, 즉 본업의 쇠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로군요. 저는 그 문제가 이미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는 인텁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죠. 시장 참여자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에 주가가 13,000원대까지 밀리면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가 반영된 가격대였다고 봐야죠. 그 이후에 나타난 V자 반등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시장의 관심이 더 이상 쇠퇴하는 스마트폰 부품 사업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장은 이미 새롭게 열리는 로봇 사업이라는 다음 챕터로 페이지를 넘긴 것이죠. 2026년 1월 CES에서 삼성이 발표할 로봇 비전은 그 기대감에 불을 붙일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고요. 그 V자 반등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등의 질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게 로봇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확신한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단기 테마를 쫓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자금이 몰린 결과인지 말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 반등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죠. 다른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82.7%나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 80% 감소에 이어서 순이익까지 무너지는, 즉 쇠퇴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엔진이 이렇게 빠르게 식어가는데 아직 시동도 제대로 걸리지 않은 작은 보조 엔진 하나만 믿고 달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모두가 기대하는 로봇 사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성장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때 인텁스에게 남는 게 뭘까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본질적인 위험입니다. 저는 현재의 수익성 악화를 로봇 전문 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성장통을 버텨낼 체력이 있느냐인데 인탑스는 부채 비율 14%라는 강건한 재무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과 베어로보틱스라는 확실한 파트너와 함께 로봇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이미 장착했고요. 시장의 평가는 결국 현재의 초라한 이익이 아니라 미래에 창출할 가치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11월의 바닥 확인과 V자 반등, 그리고 다가오는 CES 2026 모멘텀은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고 봅니다. 미래의 가능성만으로 현재의 심각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ROE 3.33%가 보여주는 자산 효율성의 문제, 영업이익률 0.62%와 순이익 80%대 급감으로 드러난 주력 사업의 붕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로봇 사업이라는 배가 항구를 떠나기도 전에 인탑스라는 모선 자체가 침몰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현재 발딛고 있는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인탑스가 딛고 있는 땅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인탑스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철옹성 같은 재무구조와 자산가치라는 이 검증된 안정성의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주력 사업의 붕괴와 신사업의 불확실성이라는 현재 위험을 더 크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귀결되는군요. 맞습니다. 미래의 잠재력과 현재의 위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그것이 바로 인탑스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죠. 오늘 저희의 논의가 자료에 담긴 이 양면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분석과 데이터는 자료 속에 남아 있습니다. 더 디베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